지금부터 서경별곡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복 친구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은 혹시 이게 관련되는 친구들 있으면,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요 서경별곡은, 자, 모든 공부의 시작은 1번. 자, 서경별곡이 청산별곡과 함께 고려가요에 지금 포함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해줄 건 고려가요의 특징을 정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서경별곡 자체에 대한 해석. 선생님이 이건 한번 해주기는 하지만 해석 자체까지 머릿속에 넣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가지고 자기 걸 좀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출제 경향 고려해가지고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고려가의 특징, 해서 출제 경향 요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그 제막매가하고 그 다음에 시조들 요런 쪽에 대한 정리들을 마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양별곡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기 전에 자, 고려가요. 첫 번째 고려가요는 여기 좀 많이 좀 정리된 거라 가지고 좀 빨리빨리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고려시대 때 불렸던 것. 근데 한마디로 고려시대에 민요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고려시대 때 민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작가는 자, 이 서경별곡이 포함되어 있는 고려 가요는 이 작가층이 딱 한 작품만 빼놓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되겠냐면 평민계층 해서 요걸 사대부라고 바꿔서 틀리게 하니까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사대부로 바꿔서 틀리게 하니까 조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여기는 수요고가 아니라 영복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요거는 자, 내용적인 측면은 남녀 상열지사라 남녀 간의 낯뜨거운 이야기, 즉 18금 사랑 얘기를 노골적이고 너무 이제 진솔하게 표현을 해서 지금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당시에는 그냥 사랑 얘기만 나오면 아우 이거 남녀간에 좀 남사스러운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거라든가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형식적인 측면이 중요하고요. 자, 요거는 삼음보. 이 삼음보를 이거를 사음보라고 해서 틀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삼음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읽는다. 그 다음에 세 글자, 두 글자, 332조. 332조고요. 그 다음에 세 글자, 이건 글자 수야. 그 다음에 분연체. 여기서 연이라는 건 1년, 2년, 3년, 4년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로 분절. 여기서 절은 요거를 노래가 아니라 시로 치면 연인데 노래로 치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걸 분절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연체와 분절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후렴구가 있다. 후렴구의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거를 궁중음악의 증거로서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렴구 자체는 특별한 의미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후렴구나 여음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자, 요거는 노래로서 구전, 노래로 전달되어 오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암기로다가 전달이 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의 호프 대종년 세종대왕님께서 어땠다? 거의 저 문화적인 것서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안 한 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구전된 것을 한글로 기록했는데 단순하게 가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곡조까지. 그래서 이게 궁중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궁중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글로 기록을 했고요. 자, 그것이 이제 악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 중에 국가 행사, 궁중음악으로 사용하기에 좀 부적절하다 싶은 게 있으면, 자, 그거는 어떻게 했느냐면, 요거 내용들을 개작하거나 삭제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 요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고려가요의 특징이 되겠고요. 항상 1번 문제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계속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문제 푸는 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일단 암기가 먼저 된 다음에 요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잠깐 요 내용들 필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운 다음에 여기 본문과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워서 글자를 보기 좀 편하게 만들 거고요. 자, 일단 이별의 작품들은 보통 여성의 목소리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적 목소리가 드러난다라는 거 좀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에서 애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 자, 요게 다른 이별시하고 다르게 님하고의 헤어지는 것, 이걸 원망하는 게 나타난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게 청산별곡과 함께 문학성이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서경별곡하고 청산별곡을 같이 지금 출제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겹치는 부분은 다 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서경, 서쪽에 있는 서울이 해서 요거는 서경은 평양을 말해. 자, 서경이 서울이 마른한 서울이 맞지만 서울이지만 닦건대 새로 닦다, 길을 닦다, 뭐 이렇게 해서 닦다 하면은 만들다, 새로 만든 소서경, 작은 서경을 자, 괴다 그러면 요거는 사랑하다. 저 청산별곡에서도 메리도 게리도에서 요거는 사랑의 의미로 얘기가 됩니다. 괴롭다가 아니야. 자, 소서경을 사랑하지만은 괴실한데 괴실한데가 아니라 여유물은 이별하기보다는 이별할 것 같으면 자, 질삼배 버리시고 길쌈하던 배, 그래서 왜 구멍 숭숭 뚫린 옷을 배옷, 배틀 이런 말을 쓰지. 그래서 길쌈하던 만들던 짜던 요런 길쌈, 이 배를 갖다 버리시고 사랑해 주실 것 같으면 우러러 보며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자, 포인트가 1년에서 포인트 잡아야 될 거는 일단 지금까지의 것들 해석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첫째 서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질산배. 자, 서경은 화자가 어떤 것? 여기가 사랑한다. 서경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둘 다 화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질산배 그래가지고 질산배 요거는 길쌈하던 배.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배라고 하는 건 옛날에 세금 대신으로 내기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조차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 것. 근데 님하고 이별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러러 그리고 그다음에 길쌈이라는 건 옛날에 여성들이 하던 노동이었죠. 그래서 여기 길쌈이라는 건 자,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를 사랑해 줄 것 같으면 우로곰 존니노이다. 이게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이별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라는 적극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이별시하고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자, 1년에서는 자, 첫 번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질산배가 여성화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별을 거부하고 따라가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이연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정과정이 아니라 정석가라고 하는 그 고려가요 중에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에 이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 정석가 6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고려가요의 그 적층성. 여기서 적층성이라는 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창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층층이 쌓였다 이런 뜻이어가지고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민요로 불렸으니까 A라는 사람이 불러서 B, C, D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전달 과정에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원래 다른 데 들어있던 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정석가에도 들어가고 서경별곡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뒤섞인 것이다. 그래서 고려가요가 구전성과 적층성의 증거로서 얘기가 됩니다. 혹은 이게 기록 과정에서 이제 노래로 불리던 것들을 정리한 거는 조선시대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게 괜찮으니까 여기다 한 번 더 넣자라고 생각해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삽입됐을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요거는 그 서경별곡에도 들어가 있고 정석가에도 들어가 있다. 근데 어느 게 먼저인지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생각할 거는 자, 서경별곡이 먼저다, 정석가가 먼저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오답으로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상징적 의미와 해석을 좀 생각하면 돼. 자,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위에 지신다 해서 구슬 동그라미, 바위 세모, 지신달 세모.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들. 그래서 구슬이 사랑, 바위라고 하는 거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별이야.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이별하게 된다고 한들, 기니딴 우리의 끈, 너와 나의 끈이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해가지고, 자, 요거는 뒤에 나오는 신, 우리의 믿음. 자, 요거하고 같은 의미,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해서, 자, 요거는 안 끊어질 거야. 바위하고 서로 반대, 즉 장애물 만나서 이별하게 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혹은 자, 사랑은 깨어지는 거야. 근데 믿음은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도 의미상 대조로도 봅니다. 요거는 안 끊어지는 거, 사랑은 깨어지는 것. 물론 장애물이니까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는 요렇게도 나눌 수 있어.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서, 신과 바위, 구슬과 바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사랑은 깨어질 수 있다, 끈은 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요렇게 대조로도 봅니다. 그 문제 답지 같은 거 볼 때 요렇게 나와도 요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자, 다시 보면 우리의 사랑이 장애물을 만나서 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자, 그러니까 헤어지게 될 것 같으면 당신을 쫓아갈 거예요. 소중한 거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걱정 마라. 우리를 믿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지는 한번 생각하세요. 여성, 남성의 목소리가 있다 없다, 이건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년으로 가면 이 고려가요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내용이 왔다 갔다 해.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3년이야. 3년 가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해서,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다. 이별의 장소.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꺼내 놓았냐 사공아. 사공이 나쁜 놈아. 이 사공 나쁜 놈아. 사공 나쁜 놈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님에 대한 원망, 님에 대한 원망을 엉뚱하게 사공한테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공한테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공은 괜히 그 중간에 꼈다가요, 이 여자한테 욕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임을 갖다가 건너편으로 태워가는 애. 그래서 뭐 잘못한 것도 없이 괜히 욕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네 아내가 말이야, 너 바람 핀다? 뭐 이렇게 전혀 있지도 않은 유언비어까지 얘기해가면서 막 나 헤어진다고, 너 나 헤어진다고 막 좋아하지? 야, 나만 그런 줄 알아? 야, 네 아내는 바람도 펴. 뭐 이러면서 지금 뭐 화풀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각시 넘난지 몰라서 10배 해서 뒤에, 자, 몰라서 10배 얻는다 사공아. 내 배에다 얹었느냐, 야 이 나쁜 놈아. 응? 자, 그래서 대동강 아즈가 대동강 건너편 꽂으려. 대동강을 건너가면 그 건너편 꽃을 해서, 요거는 보통 꽃이 여자에 비유되잖아. 그래서 다른 여자를 배 타들면 꺽꼬리다. 다른 여자를 만날 거야. 자, 요런 의미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시는 그 1년에서 이별할 것 같으면 너 쫓아갈게 하는 그 적극적인 태도,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 2연에서는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믿음만큼은 깨지지 않을 거야,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3년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야, 너
저쪽 가게 되면 바람 필 거 아니야 하는 원망, 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공한테 화풀이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3년에 나타나는 그 원망을 대신하는 게 이게 지금 영복이 요 시조가 들어가 있나? 지금 분명히 이번 시험에 어느 출판상가가 요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요 개가 얄미워요. 여러 마리 중에 요 개가 얄미운데 미워. 왜 미워? 미운님 오면은 고리를 깨치며 띠락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나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자, 미운님한테는 잘하고 고운님한테는 저 컹컹 짖어 내쫓게 된다. 즉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게 요 놈의 개가 나를 못 보게. 아이 요놈 개새끼 이거 나를 못 보게 하네 이거. 어? 근데 실은 뭐겠니? 자, 이 사람이 나를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는 거겠지. 근데 그걸 개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는데 이 사람 그냥 가게 하는 걸 개가 가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사공한테 원망하는 것처럼 지금 님이 가는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가는 거를 나 싫어서 가는 거를 개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야, 너 있지? 내가 밥이 썩어 뭉들어지는 한이 때리고 너 절대 안 줘. 너 굶어 뒤져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해학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면 대상에 대한 원망, 님에 대한 원망을 대상한테 대신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좀 읽어봐 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주가 되는 건 아니어서 요 서경별곡하고 청산별곡 부분 혹은 다른 작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문제 풀어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 문제를 안 넣은 것 같기도 해서 살펴보고 더 추가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